지금 저는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파동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 3파가. 그러면 뭔 말이냐, 앞선 파동이 있고, 앞선 상승 파동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으로 조정 파동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다 나왔죠.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마지막 상승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상승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불 이상 하락하면 이제 떨렁떨렁 관점으로 계속 갈 거다. 그래서 떨어질 때 계속 롱 탔고, 여기서도 롱 탔고, 롱 탔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롱 매수를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받아볼 생각인데, 음, 받아볼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지금 아까 방송하면서부터 약반등이 왔는데, 정확하게 상승한 거 대비 정확하게 0.786 구간까지 되돌렸고, 되돌린 부분에서 반등이 왔고, 이 되돌림이 온 부분은 매물대 정확히 상단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뚫고 올라왔던 분기점이었던 그 지점. 아, 이거 설명 까먹었다. 이 채널 중요하다고 했던 게, 떨어지고 지지받았지만 또 올라갔었을 때 뚫고 상승 나온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항상 그어보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이야기가 누락돼서 그랬고, 매물대 상단이자 786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조정의 크기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조정의 크기는 역시나 618 부근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786 부근 보고 오파동 상승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짧게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경우가 확률상 거의 없어요. 확률상 낮습니다. 여기 이파가 수렴 조정이 나왔죠. 수렴 조정이라는 거는 기간 동안 우측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파동 특성상 교대 현상이라고 해서 알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파동이 수렴으로 나오면 4파동은 가격 조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으로 더 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2파가 기간 조정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떨어진 것도 조정 파동으로 봐야 되면, 그러려면 하락이 크기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갖다 대면 아직 멀었어요. 2파동이 기간도 훨씬 컸고, 가격도 훨씬 컸는데, 지금 4파동은 지금 이거에 미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단기로는 숏관점을 보고 있어요. 아주 단기로는. 근데 지금 이미 반등이 왔던 지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숏하기보다는 충분하게 ABC가 충분히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ABC가 하락할 때 나왔다고 보거든요. ABC A 나왔고 B 나왔고 ABC에서 C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BC가 다 나왔는데, 다음 ABC 반등이 충분히 오면 그럼 여기서 숏 들어가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그래서 내려갔었을 때 롱 받을 자리는 최소한 이 매물대 하단 부분, 그러니까 매물대 상단이나 중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후 떨어져야 시간적으로도 조정의 크기가 길어지겠죠.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더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물대 중단이나 상단이 아니고 하단 부분이나 628 부분을 말하는 게 이때 거에 비해서 너무 짧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618까지 충분히 조정이 와야, 그래야 다음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혹시나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거를 발산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발산형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한 상승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팬딩형 엔딩 다이고날로 1, 2, 3, 4, 5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능성을 되게 낮게 보는 이유가, 물론 1파동에서도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긴 하지만, 리딩 다이아고날이 스팬딩형으로 나와서 조정받았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분석했었을 때, 모든 건 정답은 절대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모르는데, 확률 높은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상 통계를 내보면 1파동 끝에서 스팬딩형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조정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보지 않고 있고, 근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이 가능성이 있다고 당연히 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RSI 보시면 일봉 RSI거든요.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잘 안 생겨요. 잘 안 생기는데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거든요.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높은 추세로.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이, 추가 상승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의 고점이 13,800 후반대, 한 13,900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조정 후에 다시 렉업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번에 그냥 이대로 쭉 빠지면 다음 하락은 꽤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락을. 왜냐면 이제 이게 1파가 나온 거고 조정이 충분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많은 하락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가 1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2파동 조정이 짧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3파에 1파가 나온 거라고 하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ABC 조정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건 12,000 후반 정도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건 명확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 불리시하게 볼 거냐 또는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조정이 올 거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뭐 들어온 이야기 중에서 다른 뭐 유튜버랑 뭐 누가 분석하는 거 베껴간다고 하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뭐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베껴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뭐 그들이 유료로 쓰건 무료로 쓰건 그들이 유료로 쓰건 무료로 쓰건 이상하게 분석해가지고 피해자들 양산시키는 것보단 나으니까 차라리 제 거 갖다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한파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이후에 상승파동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웬만하면 익스펜딩 엔딩 다이곤을 안 보려고 했는데 RSI가 이렇게 걸리는 게 굉장히 찜찜해요. 굉장히 찜찜하고, 주봉 되게 애매하네. 이번 주 주봉 마감에 따라서 주봉도 하락 다이버스가 걸릴 가능성이 있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아직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마감이니까 이번 주봉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올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RSI 높이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것도 역시나 하락 다이버스 봐야 되기 때문에 꽤 큰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꽤 큰 조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뭐 당연히 저점에서 용 잡고 반등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내리면 반등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ABC가 완성되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 때 숏을 타서 내려가는 걸 권고드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 왔었을 때 하단부 618 부분이나 이 매물대의 중반부 말고요, 하단부, 그러니까 한 12,600에서 618이면 한참 아래일 거예요. 618이 어디냐면 12,588, 그러니까 12,600 정도에서 12,600, 700 정도에서 매수를 고려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찝찝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거래량도 많고 매수량도 많은 이 링크코인, 그 다음에 뭐 네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비트코인의 지금 레벨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알트코인 못 올랐죠. 그러니까 뭐 비트가 먼저 오르고 지지해줘야 그때 알트가 순환매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 템포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가 올랐고 비트가 이제 지지해주면 알트가 오를 차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조금 여기서부터 9천까지 하락을 봤던 이유도 뭐냐면, 알트코인 저점이 안 나온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금 네오 차트만 보더라도 이렇거든요. 여기 단기 넥라인인데 지지라인 뚫리면 다음 지지라인, 그러니까 강한 지지라인 이쯤 있어가지고 네오도 많이 빠질 것 같고, 웬만한 알트코인 보시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이 안 잡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조정 주고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알트 저점이 안 잡힌 느낌이라 이대로 조정하고 올라가도 끝내고 올라가도 되나 싶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스펜딩 엔딩 다이고나를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RSI 1봉이랑 주봉 RSI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하락도 세게 나오네. 우리 팀원들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롱 타지 말라 그랬지 진짜. 진짜 함부로 롱 타면 안 됩니다. 미쳤네 진짜, 하락 미쳤다. 아무튼 그렇고, 뭐 분석은 다 했어요. 반등 오면 숏할 거고, 떨어지면 618 본에서 롱 탈 거고, 심플하죠. 그
그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